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27일 연속 확산 중입니다. 사망률은 일주일 전에 비해 낮아졌는데 젊은이의 감염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락 오브 에이지 등으로 토니상 후보에도 오른 41살의 젊은 뮤지컬 배우 닉 코데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몇 개월 동안 심장 기능 약화와 몸무게가 65파운드나 줄어드는 등의 투병을 했습니다. 23개국 239명의 과학자가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것을 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식당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미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 사이 최고 80%까지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살아남으려면 자외선 통과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남부 연합기를 금지한 나스카를 비난하고 나스카의 거의 유일한 탑 흑인 선수에게 사과하라고 트윗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한 문화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보여준 트윗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타이게 차이니즈 아메리칸인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이나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소수의 여성인데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던 공화당은 바이든 후보보다 부통령 후보를 더 강하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음식 딜리버리 업체 포스트메이츠를 사들입니다. 음식 딜리버리 업계에서는 가장 큰 합병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음악 작곡가 에니오 모리코네가 91세로 숨졌습니다. 시네마 파라디소, Good, Bad and Ugly 등을 작곡한 그는 배경이어야만 좋다는 영화 음악을 대화보다 더 중요한 단계로 끌어올린 거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은 27일째 여러 주 그리고 특별히 몇몇 주는 더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지금 13개 주, 몬타나까지,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 알래스카에서도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했었던 것처럼 휴스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들을 주치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고 이미 그 정도가 된 곳도 있고 휴스턴에서 테스트를 하면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합니다. 25%가 감염자로 나오고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20% 정도는 나옵니다. 텍사스의 주지사가 먼저 늦게 문을 닫고 먼저 문을 열고 하던 것에서 코스를 바꿔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250 첫 번째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도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한 검사를 하면 5명 가운데 1명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한 달 전에는 검사하면은 10% 정도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지금 2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일주일을 계산을 해놓고 비교를 해볼 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562명이었다면 지금은 485명으로 하루 사망자 하루 485명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약이 개발돼서라기보다는 경험상 의료진들의 그 임상 경험으로 환자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라고 많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공기로 전염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감염자가 나올 수가 없어 했는데 결국은 30 몇 군데의 그 국가에서 30개 국가든가요? 239명의 과학자가
주말 사이에 23개국이군요. 세계보건기구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의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로도 전염된다. 처음에는 뭐 가까이 있어야 침으로만 된다 하다가 그 침방울이 공기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서 이것을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세계보건기구에 이제 과학자들이 뭐 거의 240명 되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텍사스 중 뭐 여러 주에서 그런 조건절을 붙이잖아요. 거리 두기가 안 될 때는 분명히 마스크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의 과학자들은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돼야지 되고 의료진들은 반드시 N95 마스크를 써야지 되며 그리고 이제 그 통풍 장치, 뭐 그 환풍 장치 이런 데에 강력한 그 필터로 교체를 해야지 된다. 그 강력한 필터라는 것이 뭐 자외선과 연관된 뭐 이런 것으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맞고 또 그 바이러스도 이 자외선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무뎌지기는 하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름이라도 많이 들어보셨겠네요. 그리고 뭐 유명한 뮤지컬도 많아요. 이 사람이 뭐 웨이트리스라든가 락 오브 에이지라든가 이런데 이 선셋에서의 무슨 뭐 영화 배우 꿈을 꾸고 하는 뭐 이런 젊은이들 뭐 사랑 이런 것 그린 그런 그 뮤지컬에 출연을 해서 토니상 후보 아카데미나 마찬가지죠. 올랐던 41살밖에 안 된 그 배우입니다. 니코데로가 3월 말부터 투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결국은 숨졌거든요. 41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말부터 그 지금까지를 쭉 보면 처음에는 그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가족들이 쭉 올렸는데 처음에는 폐렴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았고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어야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스트로크라고 하죠. 가벼운 심장마비 같은 것도 일으키면서 결국은 앞으로 생존하려면 2번의 이런 그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 된다.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 된다 하고 거의 혼수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나다가 결국은 숨졌습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령 그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 회복된 이후에 장기적인 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도력이 그 통일된 지도력이 역시 지금 이 시점에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대통령은 그 주말에 그 독립기념일 그 불꽃놀이 사우스다코타에서도 마운틴 그 러시모어에서도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인종에 관한 그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그 본인의 그 지지자들 앞에서 99%가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 harmles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99%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9%가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의 친구 프로그램인 팍스의 Fox and Friends의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 매도우 비서실장이 출연을 해서 증거는 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이 맞다. 99%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 그 스티븐 한 질병통제국장은 어제 하루 종일 언론 매체에 시달렸습니다. 대통령이 9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하는데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질병통제국장과 아주 그 정치적으로 딱 그 돼 있는 또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마크 메도우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다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0% 정도는 마이너한 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나 20%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될 그럴 정도의 상태고 그 가운데서 5%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고 그리고 그 5% 가운데서 치명률, 치사율이 나오는데 몇 개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 그 사망률도 있고 하는 그런 그 상태다라는 게 뭐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국일보를 보신다면은 역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 뭐 그다지 핫한 뉴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계속 치료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는 상황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초기에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물론 병이 뭐 강하거나 병세가 강하거나 그럴 땐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이제 그 헨리 포드 병원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정리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아직도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퍼지고 있으며 확실한 그 치료약 같은 것은 없다는 이 상태에서 대통령은 또 11일이 언젠가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거 유세는 물론 그 사우스다코타에서도 그 마운트 러시모어의 바깥에 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야외에서 공항이에요. 그 뉴햄프셔에 있는 공항인 것 같은데요. 그 포트마우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그 정치 유세를 하면서 이번에는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이제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책임을 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는 줬었죠.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없었어요. 뭐 불꽃놀이도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마스크와 함께 이 캠페인 측에서 손 세정제까지도 다 나눠준다 하면서 캠페인 측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자유를 원하는 애국자들이 엄청 많다. 우리가 그 자유를 원하는 애국자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뉴햄프셔의 공화당에서는 참 이러한 때 조심해도 조심해 또 조심을 해도 beware 코리안 아메리칸 그 한인 작가가 쓴 그 책의 제목이죠. 그 정도로 beware를 해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계속 한다고 하는구나. 우리 뉴햄프셔에는 새로운 어떤 그 혼돈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안심할 단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리고 7월 4일에 이번에는 불꽃놀이가 다른 해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랬고 다른 모든 분들이 살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주 뿐만이 아니라 저쪽 시골 지역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이 그 폭죽 소리가 더 많이 들렸는데 더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아주 불꽃놀이 장관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됐기 때문에 개인이 산발적으로 말 그대로 우후죽순인 거죠. 그런 형태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죽 터뜨리기로 인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의 미국이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결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나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되고 마스크 쓰기를 해야지 된다는 이 같은 명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한동안 갈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미국 선거가 조금 달아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 안에서보다는 미국 밖에서 현재의 미국 그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더 잘 그 내다본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용기 있게 예상을 해보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에 대한 대통령의 그 대처라든가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는 누가 되든지 조 바이든 후보보다 더 강하게 공화당으로부터 맞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스크 쓰기라던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좀 이 통일된 그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주에서 저 주로 아이를 만나러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도 뭐 뉴욕이라든가 다른 주에서처럼 몇 주일씩 격리해라 하는 것 없고 하니까요. 몇 주일 격리하면 방문을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스를 바꾸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조금 바꾸긴 했네요. 마스크를 나눠준다던가 세정제를 나눠준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문화전쟁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 사우스다코타에서 연설을 할 때도 특히 그 시위대가 그 말은 하지 않아요. 시위대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다. 이것은 빼고 시위대가 그 남부연합기라든가 미국의 역사를 지우는 미국의 가치를 지우는 것에 신경을 쓴다라고 신경을 쓰고 폭력적이다라고 요즘은 폭력적인 시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시위대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뭐 아브라함 링컨부터 누구 앤드류 잭슨 동상 같은 것을 다 내린다면은 내가 새로 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겠다. 그 안에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도 들어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한 조 디마지오가 아니라 다른 그 야구 선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 오늘 대통령이 트윗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뭐 모든 대통령의 트윗을 다 팔로우하진 않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다른 뉴스를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나스카가 얼마 전에 미국의 백인들의 가장 부자 남자들의 취미, 부자 여자들의 취미와 투자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부자 남자들의 취미와 이 투자는 자동차입니다. 나스카 경주하는 그 나스카가 남부연합기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고 기념품에서도 다 빼고 한 그것을 대통령이 아주 후진 결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만 비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스카 뭐 그 시청률이 내려간다는데 시청률 내려간 건 그 이유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리 비스트가 자세히 얘기를 해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엑스피니티 레이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바 월레스라는 나스카에서 거의 유일한 탑 선수로는 그런 그 기자래요, 제가. 그 선수가 자동차를 그 파킹해 두는 그 그라지가 있죠. 그 그라지 도어 오프너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렸어요. 뉴스가 하도 많아서 올가미 형태로 그라지 도어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올려야지 자동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밧줄이 이렇게 있고 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 그 올가미 예전에 그 백과 흑의 분리 시대에 그 린칭하고 얼마 전에 지금 뭐 조사 중이지만 그 팜데일 인근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나무에 목매달아서 이렇게 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선수의 그라지에 있었습니다. 그라지 왼쪽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처음에 깜짝 놀랐고 FBI가 수사 결과 이 흑인 선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월인가 11월부터 뭐 몇몇 선수의 그라지에는 그렇게 바꿨다고 해요. 도어 오프너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된다. 그게 FBI가 이 흑인 선수를 겨냥해서 누군가가 그 로프를 거기다 달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트윗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백인들 특히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것이 이 선수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부바 월레스가 신고한 게 아니라 네그라지에 그런 흑인들을 린칭했었던 때에 그 역사적인 오랏줄이 걸려 있었다. 그 관리사가 크루 멤버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 그라지 같은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월레스에게 대통령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BI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relieved 됐다. 내가 정말 안심이 됐다. 그러한 것들이 특정 인종 나를 포함해서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럴 경우 나라도 얼마나 지금 불편해지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도 그렇다고 역사를 어떻게 다 지워. 노예 역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노예를 가진 사람도 그 가졌던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켜준 주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하나 이렇게는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선 그런 비유를 시작을 하는데 나치 독일이 나치의 상징 문장을 역사라고 해서 여기저기에 과거에 나치 시대에 있었던 그 상징을 그대로 두느냐. 나치 시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스 있죠? 그 남자 여자 옷 아주 잘 매끈하게 심플하고 매끈하게 잘 나오잖아요. 보스가 윤곽 뚜렷하고 왜 그러느냐. 그 나치의 그 군복을 만들었던 회사가 보스예요. 독일의 보스, BOSS. 보스가 스피커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딱 떨어지는 여성들의 하얀 셔츠도 보스가 아주 잘 만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입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나치의 유니폼이라던가 그리고 나치에서 활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칭송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거 우리의 역사인데 어쩌라고. 그런데 그 나치를 결국은 우리도 다 반성하고 했었잖아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학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보너스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굉장히 어떤 매체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그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빨리 예측을 하고 아주 그 대범한 예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서도 이제는 그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큰 폭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부터 랜드슬라이드로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민주당이 이번에 상원까지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원은 이미 그 다수당이고 하원 의석을 빼앗길 것 같진 않고요. 상원에서는 지난번에 공화당에서는 불과 몇 명 선거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는 상원에서 그 공화당은 뭐 23명인가 나가고 민주당은 그것에 뭐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2018년과는 달리 상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인데 현재 지금 의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45대 55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Real Clear Politics 미국에서 보는 것도 민주당이 지금 47석을 갖고 이미 2석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45석에서. 그리고 공화당이 2석을 잃어서 48석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가 5석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5석이 애리조나 그리고 아이오와, 메인,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이곳에서 선거에 나가고 있는 뭐 수잔 콜린스라든가 이런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또 이 시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8월 1일이라고 했던가요? 부통령 후보를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결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부통령 후보가 아주 인기가 있고
활기를 줘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는 없지만 이 사람이 50년 지금 28살인가부터 그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는 50년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단하게 그 50년 그 경력으로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참 없는 그런 그 후보이고 참 사람은 좋아. 오죽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공화당이 구성을 한 링컨 프로젝트에서도 조 바이든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히려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4년을 더해서 공화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4년을 민주당에 줄 것을 해서 조 바이든이 인기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불호감도도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해라,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해 하는 것을 하려면 분명히 본인이 여자를 하겠다고 했고 소수인종 중에서 엘리자베스 워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할 경우가 많은데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워낙에 조금 온건하기 때문에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든지 바이든 후보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카멜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그 하원 의원 2명 이렇게 4명이 전부 여성이고 엘리자베스 워렌을 빼고는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2명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또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타미 덕 월스라는 의원이고 40대인데 초산을 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가서 2다리를 잃어서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휠체어에 탄 채 선거에 가서 이겼고 그리고 본인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원 의원이 된 이후에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퍼플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 나갔던 여성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뉴욕타임스와 같은 진보 매체의 칼럼니스트는 이 사람이 왜 돼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더군다나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말로만 하느냐 이렇게 다리를 다 잃어가면서까지 보여주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해서 만약에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인 타미 덕 월스 의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타이계 차이니스예요. 타이 차이니스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당신이 지금 강력하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로키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뭐 제가 상원 의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부라든가 이런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수잔 라이스가 한 얘기예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상원 의원도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정말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조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수잔 라이스 얘기가 조금 더 먼저 나왔었어요. 일리노이 상원 의원보다. 일리노이 상원 의원이 타이계 차이니스, 타이 차이니스 아메리칸이고 수잔 라이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수잔 라이스가 UN 대사를 지냈고 오바마 시대예요.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잖아요. 이 수잔 라이스가 그런 얘기를 어저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UN 대사도 했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도 했지만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와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좀 코드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코드가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심패티코 이렇게 뭔가 이제 서로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무엇이든지 또 개인적인 호감도도 잘 맞는다. 심패티코 이 점에 있어서는 수잔 라이스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베스트 릴레이션십이고 서로를 잘 아니까는요. 또 정부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수잔 라이스도
누가 되든지 간에 나는 그 바이든 부통령 티켓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입니다. 지금 공화당은 점점 대통령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미치 매코넬 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마스크 뭐 어림도 없어 하는 형태로 하다가 본인이 언젠가부터는 몇 주일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99%가 코로나 바이러스 함리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그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다는 것을 공화당 측에서는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공화당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죠. 하원의 맵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하원은, 연방 하원은 435명입니다. 435명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214석이 확보고요. 이것보다 많아요. 현재는 의석 자체는, 의원 자체는. 그리고 공화당은 190석이니까 200, 210, 24석이나 적은 거예요. 24석이나 적은데 지금 그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토스업 되는 곳이 31군데거든요. 이 31군데를 공화당이 다 가져가진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 상원의 경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상원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2석을 추가를 해서 이 47석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공화당이 2석을 잃어서 48석에 5군데가 터스업 되는 이 지역인데, 여기서 민주당은 5군데 가운데서 1석만 더 가져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부통령이 캐스트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랜드슬라이드로 그 바이든이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형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했었던, 바이든 후보가 가장 강한 부분은 외교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민주당이 되면 큰일이다, 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에서 민주당이 북한이 됐건 이라크가 됐건 모든 외교적인 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그 국제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했고, 단지 외교적인 해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감으로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가서 좋아서 남북 통일까지 간다면 좋았지만 그 감으로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외교가 감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기본적으로는 뭐 북한을 폭격한다던가 이런 그 도구를 쓰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도 마찬가지고 외교적인 경험은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너무나 그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보수적인 신문이나 방송이 항상 북한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폭격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진보 신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끝까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적지근한 것 같은 게 별로 뭐 힘도 없어 보이고 하기는 했지만, 하원과 상원에서 힘을 보태줘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국가적인 직책은 꼭 사람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11월 달 선거에서 통할지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공화당에서 믿고 싶은 것처럼 통하지 않을지는 뭐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딱 한마디를 뺐어요. 이 타밋 덕월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이 조 바이든에 의해서 부통령 후보로 선택이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부통령이 온건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온건하기 때문에 그의 부통령 후보가 더 진보적이니까 바이든보다는
그 부통령 후보를 더 공격할 것이다.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 역사상. 그런데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대선 그 후보들 그 토론 두 사람 남았을 때 보통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3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이 있고요. 이 우버가 포스트메이트를 합병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우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우버 그 자동차 그 운전 자체는 그 공유 그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4월 달 이후에 뭐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버 이츠 있잖아요. 음식을 배달하는 우버 이츠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우버 테크놀로지인데 또 다른 지금 우버 이츠 있고 그리고 그 우버가 지금 또 그 합병을 하려고 하는 포스트메이츠가 있고 그룹헙이 있고 그룹헙 말고 또 하나가 뭐죠? 도어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메이츠를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 분들도 요즘 이 프로그램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하면 계속 이 일은 포스트메이츠의 CEO가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커지는 거죠. 이 우버잇과 포스트메이츠에 합쳐지니까 해서 26억 5천만 달러에 산다고 하는데 도어대시가 제일 큽니다. 도어대시가 미국에서 이 음식 배달의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우버잇이 이 포스트메이츠와 합병을 해서 인수합병하는 거죠. 이 경우는 캐시로 해서 인수합병해서 주식을 사는 형태로 해서 이 대쉬도어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 우버잇이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아니면 이 남서부에서는 조금 강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도어대시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버가 원래는 포스트메이츠와 합병을 한다고 인수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룹헙하고 하려고 4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고 그룹헙은 뭐 유럽의 어떤 회사하고 하려다가 깨졌고 그룹헙은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포스트메이츠와 우버가 합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어대쉬하고 이 그 합병된 이 회사와 그룹헙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경쟁. 그리고 이렇게 되면 리쉐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제가 잠시 뒤에 식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식당업이 워낙에 지금 그 딜리버리가 강해지고 있는 이런 그 추세이기 때문에 우버가 자동차 라이드쉐어 비즈니스는 4월 달에 70%가 내려갔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하나는 우버라든가 포스트메이츠는 캘리포니아 법을 굉장히 그 싫어했어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트랙터로 계약자로 그 하는 것을 운전기사를 하는 것을 싫어했으니까 또 먹는 이 딜리버리도 운전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국 분들도 요즘에 그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레스토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나서도 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장 이전에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80%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 Week이라는 아주 좋은 잡지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미국에서 한 1,600만 명 정도 식당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9천만 달러 정도 매출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식당업이 대체적으로 한 마진을 5% 정도밖에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60%가 식당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식당업계가 문을 열고 닫고 또 부분적으로 열고 하면서 술집 같은 경우는 칵테일을 만드는 재료를 판다던가 또 식당도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로서리 번들 같은 것을 판다던가 했는데도 참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면에 딜리버리는 식당에서의 딜리버리는 19%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저겟 여러분들 그 자주색 이렇게 가느다란 잡지 있잖아요. 식당 그 등급 매기는 거기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세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식당은 또 거리 두기도 하고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서 뭐 지금 뭐 40%냐 50%냐 70%냐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실내 안에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경우 지난번에 그 중국 여성이 옆에 앉아서 63세 여성이 먹었더니 가족도 옆 테이블도 뒷 테이블도 사람들 다 뭐 9명인가를 옮겼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도 주방에서 그 열이 나는 데서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식당 종업원들은요, 한 건강보험이 35%밖에 없어요. 그 식당 주에서부터 받는 것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연방에서의 그 어떤 그 안내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식당도 가면은 휴대폰으로 메뉴를 찍으라고 하죠. 바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메뉴를 볼 수 있고 메뉴도 없앤다던가 그리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전부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몇 년 안에 회복이 되는데 그 적극적이라는 것이 식당 업주들은요. 그 론도 9%밖에 못 받았어요. 이번에 그 PPP도. 왜냐하면 그 PPP 받아서 종업원들 나와야지 되는데 종업원들이 실업수당이 더 많은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조금 있는 식당 업주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엇 닐슨이라는 분은 20개 식당이 있대요. 뭐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마스크 사는 데만 $12,000가 들었고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81%가 내려갔고 정상화되려면 2년은 있어야지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좀 그 가느다랗게 희망이 보이는 부분은 혁신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돈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혁신도 하이텍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있는 몽골리아 베이커리라는 몽골리아 그 빵집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클린즈 포털 해가지고 그 금속 탐지기처럼 한 20초 동안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어떠한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자외선을 쏘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소독을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 UV가 어떤 경우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컬럼비아 대학 같은 데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정도 그 자외선을 쏘이는 것은 괜찮다 하는 정도를 이 정도로 설치를 이 회사는 회사래요. 회사죠. 이 정도 되면은 식당은 그렇게 해놨다고 하고 에어 컨디셔닝 그 벤트도 전부 그 통풍기, 환풍기도 전부 자외선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해서 바이러스를 줄이고 그리고 칸막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식물로 이거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제가 식물 키워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뭐 저만 하나요? 식물 다 키우죠. 그런데 그 식물 같은 것으로 이 플랜트로 칸막이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아웃도어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인도어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돈을 들여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들이고 혁신적으로 하고 아니면 배달을 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데는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 닫는 식당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분은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었구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엔리오 모리코네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뭐 서부 영화의 음악을 많이 영화를 한 500편 이상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서지오 리온 그 이태리 감독의 서부 영화의 그 bad 뭐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 영화 음악도 너무 유명하고 미션 그 창대한 아니면 시네마 파라디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분이 91세로 로마에서 숨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고 해서 결국은 숨지셨는데 뭐 상도 많이 받았어요. 뭐 오스카에서 공로상도 받았고 또 그 오스카에서 음악으로 상 받은 것은 퀸틴 타란티노의 The Hateful Eight이라고 2015년도의 작품인데 2015년이면 지금 91세로 숨지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미상도 많이 받았고 상을 수없이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하시기를 원래 그 아버지도 트럼펫 주자였기 때문에 6살 때부터 음악을 조금 알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감독 자체를 이태리 감독 자체를 8살 때 만났고 쭉 했는데 이분은
교회의 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모니카, 뭐 호루라기, 뭐 모든 것들을 다 음악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얘기가 모든 그 소리들이 감정을 다 자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국TV 공동후원이었고, 그리고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독조차 이 영화에는 음악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화에서 대화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는 감독이 엔니오 모리코네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